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은 흐름이 좋았다가 막판에 좀 힘이 빠졌더라고요. 지금의 뉴욕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비싸게 사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M7 관련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이 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어제와 다른 상황은 없었어요. 일단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S&P 500에 대해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는 부분들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됐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모두가 열고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 감춰진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야 하는데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제 지표에서 결국에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3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어제도 강조드렸던 미국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다시 오늘 새벽에도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그래도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지수가 상승하고 또 관련주들이 상승한 그러한 시점에서 경기 둔화 그다음에 기업 대출의 부실 증가 요 부분 즉 경기제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다우는 상승 마감했지만 기술주도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대두될 부분들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그다음에 취임 후에 취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 수면 아래에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속적인 강세 흐름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저가를 높여나가는 그런 시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동안 시장은 이제 손바뀜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였어요. 미국 자원보호법 이 부분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제약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들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기술주들 중심의 나스닥이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가 크게 부각받았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은행 쪽들의 수익성 개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 통신주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애플발 모바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방산항공 역시도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면에 질풍 가도를 달렸던 암호화폐 쪽들이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반도체도 숨구름이 나왔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울 수준은 아니고 기술적인 조정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라든가 전력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실적 우려 이런 부분은 낙폭이 컸던 비욘드 미트가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컸던 월그린 부츠라든가 타겟 역시도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브로드컴과 페덱스 역시도 강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 쪽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든가 전일 급등했던 테슬라, 그 다음에 솔라엣지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ETF 쪽들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제 그 기술주들은 숨고르기가 나왔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 강한 반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우주 항공,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이라든가 보안 이런 쪽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미국 ETF와 마찬가지로 요 섹터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2차 전지, 인공지능, 핀테크 쪽들이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 M7주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상승, 하루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AI 섹터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애플의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챗GPT라든가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보였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 역시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251달러 80센트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점을 돌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가 숨고르기에 나왔지만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한번 도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바닥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전고점 매물 부담을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라면 엔비디아 역시도 궁극적으로 직전 고점이죠. 146달러 54센트 여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M7주들은 트럼프 취임까지는 돌아가면서 순환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술적인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원자재 쪽에서 보면 이제 금이 모처럼 반등을 보였고 구리도 이제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철 금속 섹터들도 나름대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그 3.7% 급락하면서 95,491달러로 마감했거든요. 특히 오늘 하락했던 폭은 양자 암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다시 이슈화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92,450달러 지지 요 테스트를 할 건데 요걸 이탈한다면 이제 91,398불대죠. 요 지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야 될 거고 비트코인은 양자 암호 이슈가 결국에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천연가스가 이제 5.5%큰 폭에 하락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급등한 양상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 즉 3.3달러 수준에 온다면 천연가스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이제 곡물주들이 나름대로 계속 상승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 1.25% 상승하면서 453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면 결국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도 473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대두 역시도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975불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옥수수발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곡물주들, 천연가스와 곡물주들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볼게요. 중국은 어제 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은 뭐 하루하루 시세 보실 필요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 뭐 특별 국채 발행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던 부분들은 양회가 내년 3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있는데 여기서 어제 설명드린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이다. 이 부분이 반영돼서 이것보다는 월드뱅크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 4.6% 전망했는데 4.9%로 상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IB, 월드 IB 쪽에서는 내년도 중국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월드뱅크에서는 4.5% 성장할 것이다. 이 부분이 결국에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면 본격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지방정부의 부동산 디폴트가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이라는 이슈와 함께 무역 분쟁과 부동산 디폴트 우려, 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상충되면서 상승과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내년 양해 개최 시때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60원 그리고 1,465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 환율 여건이 금융위기급이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죠? 좋을 게 없죠. 그다음에 정책을 적재적소의 정책을 나르면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1,470원 76전까지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은 2008년 10월 이후 최고거든요. 그러면 2008년 10월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서프라임 금융위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없는데 국내 시장에서 원화만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안온이 상태라는 거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뿔만 빨 줄 알았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지금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 국민은 없어요. 나의 이익을, 우리 당의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움직이는 거고 계엄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지금 26일 만에 12.85%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라든가 온갖 매체들은 한국 경제 망했다. 제2의 IMF 온다. 97년보다 더 크게 온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어떤 공포감들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우리 국내 시장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232조의 외환부채가 지금 1,430원에서도 환차손이 굉장히 급증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지금은 1,470원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4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 쇼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차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국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시간이 걸어질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조기 대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패싱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외환 시장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더 큰 부분은 뭐냐면 대기업들 역시도 돈맥 경화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차환 발행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는 PF 부실 문제 없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 더 커져서 지금 터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지금 20%를 초과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금융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들이 가장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지금 부풀려져서 한국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가 신용 부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CDS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화는 2008년 10월 달 돌파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바닥권, 양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신용부도 CDS를 보더라도 12월 들어서 10%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지난 2008년도의 CDS 지표만큼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가 부도다, 제2의 IMF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죠.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보면 개인이나 정치인이나 국가나 결국에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지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렵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CDS 지표를 보면서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철함으로 해서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2의 IMF는 호들갑이다라는 문장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자금 동향이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수급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불안감을 조정하는 한 섹터예요. 지금 보면 예탁금도 지금 50조 6,300억으로 2.8% 빠졌고 CMA는 소폭 증가됐지만 마켓머니 펀드는 또 1조 3,200억이 빠졌거든요. 불과 1개월 사이에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25조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증권은 그나마 안정한데 결국에 마켓머니 펀드와 예탁금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즉 외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월말, 마켓머니 펀드는 법인들의 월말 결제자금 수입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빠져나가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보면 이제 코스피 하락은 외국인들과 이제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은 미국 시장이나 코인 쪽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2조 7,500억 매도했고 개인들 2조 1,160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 매도 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누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게 코스피 거래대금은 6조 4,100억으로 거의 거래대금 바닥권에 왔어요. 코스닥 역시도 소폭 증가됐지만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바닥이라는 것은 주가의 바닥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한 번 더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겠지만 반대로 안정화됐을 때는 장대 양봉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이슈, 어떤 이슈에 좀 지목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에 위해서 기업들의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시행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들 봤으면 좋겠고 양자 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자암호 쪽으로 움직였으면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오늘 주문 시작된다고 하는데 4680 관련 주들을 움직일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그동안 낙폭이었던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우선순위로 두고 우주항공과 양자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또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어제 공략했었던 두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종목 흐름이 모두 어제 좋았습니다. 클로버과 하이젠 R&M 먼저 리뷰 들어볼까요? 로봇 섹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머스크 관련 정책에서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똑같아요. 두 개 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도 휴먼 로봇을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M&A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도 휴머노 로봇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2025년도에는 로봇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6,900원 손절가 깨지 않으면 여전히 목표 주가 10,000원 도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든 RNM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든 RNM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장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하이든 RNM 같은 경우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삼성과 테슬라, 휴머노이드 투자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오늘 권리락일이죠.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빠진 그런 모습인데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12,200원을 지켜주면 목표 주가 15,400원 도전하고 12,200원을 이탈한다면 11,000원에서 1,500원에서 11,500원 재매수하자. 그리고 클로봇 역시도 7,4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손절하고 6,200원에 6,700원 재매수해서 목표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로봇 관련한 종목 잘 공략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핫이슈 종목 어디에서 좀 선택을 해볼까요? 오늘도 이제 AI 쪽들하고 양자 쪽 이쪽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양자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점상 노트에서도 양자 섹터는 금요일이 우리가 승부주다, 승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양자 컴퓨팅 전문가 4인방이 비트코인 암호 해독을 도전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자 정보 기술을 국제표준 1호를 제정한다. 이것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HVM은 갔다가 밀렸지만 ICTK나 HVM 양자 쪽을 봤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우리는 ICTK를 보자. 8,000원부터 시초가 매수하고요. 손절은 짧게 잡을게요. 7,600원 보시고 목표가는 1,500원에서 12,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 종목 토픽은 ICTK를 골라봤습니다. 밤 사이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한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좋았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도 선택을 해볼까요? 이제 미중 갈등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뜬금포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히토류 쪽들이 움직였는데 동국 RNS라든가 삼화전자 이런 거 움직였는데 요거는 가격 변동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필립스와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로 한 서울 반도체 그룹주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 반도체라든가 서울 바이오시스 이쪽들이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특허 승소가 결국에 내년도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맥락에서 특허 소송 관련 서울 반도체 그룹주들 한번 주목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특징 두 가지 이슈에서 꼽아봤고요. 오늘 핫이슈 토픽은 ICTK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디사이트S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